벤처기업의 지위를 갖게 되시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돈 회수가 안 되면 어떡하나. 좀 안전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요즘에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에 한번 대표님께서 오셔서 대출이나 융자 말고 투자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군요. 네네. 우리가 소상공인 분들이 투자를 받는 거는 좀 어색해할 수 있으시거든요. 와닿지 않고 어떤 그렇죠.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내가 벌어서 내부에 유보금이나 내부에서 이익을 내서 목적 사업에 돈을 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근데 이게 이제 어렵거나 내가 선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에 제일 일상적으로 두들길 수 있는 게 은행, 정책자금기관 이런데, 신보 이런 데들인데요. 사실은 얘들의 문턱이 제일 세상에서 높은 데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왜냐면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돈놀이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문턱을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컨설턴트 대상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든 나라가 쓰고 있는 똑같은 회계라는 도구가 신용평가라는 시스템이 이 돈놀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의 문턱을 넘어야 되고 사후 관리를 요구받아야 되고 그 결과물로 또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구조에 있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혹은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융자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도망가고 싶은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행 가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이 대안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환경이 뭐냐면 가능성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벤처가 되시면 됩니다. 벤처. 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게 되시면 기업들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나누듯이 이제 기업들도 법정 기업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뭐 대기업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법정 기업 유형에 벤처기업이라는 법정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시면 3년 동안 내 기업은 벤처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벤처기업의 지위를 갖게 되시면 나한테 투자하는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요만큼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뭐 3천만 원까지는 뭐 전액 다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고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5천만 원 이상은 이제 30%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봉 한 8천만 원 받는 분이 내가 벤처기업에 3천만 원 투자를 하면 이제 소득 금액이 5천으로 잡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소득하고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크지 않더라도 이 기업이 나한테 뭐 막대한 배당이나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이 소득공제라는 혜택, 이 달콤한 혜택 때문에 동기가 되네요. 그럼요. 소득공제 저희 이제 최근 사례를 보면 연봉 1억 2천 받는 대표님이 벤처 투자를 4천만 원 했습니다. 자기 회사가 벤처기업이세요. 내 회사에 내가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이제 벤처기업에게 자금이 투입되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여서 이렇게 내국인이면 하시면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내가 내 회사에 해도 되고 내가 우리 아이들 회사에 해도 되고 임직원이 다 회사에 투자하셔도 되는데요. 연봉 1억 2천 받는 분이 4천만 원 벤처 투자하셔서 이제 1,100만 원 정도 세금을 감면받으셨어요. 환급을 받으셨어요. 수익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2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25% 확정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소득공제니까 확정 수익이죠. 그래서 투자기간 3년일 때 소득공제 이렇게 한 번 받는 거니까 3으로 나누셔도 이제 8% 이상의 수익이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소득공제만으로도 충분히 투자 유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나 은행 가서 돈 빌리기 싫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강단 있게 그냥 벤처기업이 되시면 됩니다. 벤처 받고 투자 받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아주 심플합니다. 그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 제도가 좋고 소득공제가 좋아서 투자할 사람도 있는 건 알겠지만 항상 이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득보다 실이 더 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출구 전략, 돈 회수가 안 되면 어떡하나. 투자했다가 투자한 회사가 망하거나 또는 투자한 회사가 잘못돼서 돈 줄 형편이 안 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머뭇머뭇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벤처 투자라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제일 어려운 요건이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신 회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안정성 투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아무래도
100% 해결은 안 된 게 사실이죠.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주식보다는 투자로 인정되는 방식이 전환사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그걸 주고 돈을 받아도 투자로 인정이 된다는 그럼요. 거죠. 네. 이 관련된 법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인데요. 음. 여기서 투자라 함은 신주 발행, 네. 무담보,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렇게 해서 회사채 중에 전환사채도 투자로 인정합니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사실은 원금 줘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주식이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내가 일단 3년은 빌려줄게. 3년 있다가는 주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수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방식의 투자가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을 3년 동안은 빌려주는 거야 라는 모델로 접근하시면 사실은 주식보다는 한 단계 안정적으로 네. 이제 원금 회수의 장치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투자 대상을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자가 높다 보니까 가족 중에 네. 은행에다가 네. 예적금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쵸. 있으시면 차라리 내가 벤처 할 테니까 나한테 투자해줘. 내가 3년 있다 돌려줄게. 뭐 형제 자매 부모님 돈 뭐 아니면 자기 와이프 가족들 돈이면 사실은 띄어먹을 확률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그런 식의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현실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간에 하시는 거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이제 내가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돈을 띄어먹을까 이런 거래상의 안정장치가 좀 마련이 이런 되시죠. 거네요.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으면 사실상 하청이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갑이 을 회사가 벤처라면 네, 을 회사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을이 갑 돈을 띄어먹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그렇죠. 않으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놓고 보면은 예를 들면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설 보수해 주는 분들한테 벤처 투자를 많이 합니다. 시설 보수하는 회사들은 내가 어차피 스크린 골프장을 관리하면서 페이를 받는 네네. 회사들이다 보니까 스크린 골프장이 나한테 투자했는데 내가 그 돈을 띄어먹을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렇죠. 매출처인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의료 기자재 회사들이 뭐 치과 기공소나 원장님들 대상으로 벤처 투자 유치를 좀 많이 합니다. 기공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거래처의 병원 원장님한테 투자를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의료 기자재 회사나 보철 뭐 제작하시는 분들이 네. 기공소나 우리 병원 원장님들한테 투자를 받으면 원장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 많이 하세요. 뭐 믿고 투자하세요? 5천만 원 투자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쟤한테 한 달에 기공을 1억씩 줘.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띄어먹겠어.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나 5천만 원 못 주면 예를 들면 기공료로 까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분들이면 그쵸. 사실은 서로가 윈윈 안전장치 그쵸. 자동으로 마련이 되죠. 맞아요. 우리가 투자 그러면 진짜 뭐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ETF 투자하고 이런 것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벤처 인증을 받았을 때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럼요. 이렇게 바꿔 말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벤처가 되어서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 되면 된다. 그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불특정 다수한테 투자받아서 자금을 활용하지 이게 아니라 그럼요. 서로 거래 관계라든지 어떤 뭐 가족이라든지 신뢰 관계에 의해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에게 투자를 받아서 괜히 은행에 이자 주고 쓰느니 그럼요. 이렇게 네, 하면 맞습니다. 좋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네. 불법이고 이제 벤처 기업이 된 기업들이 이제 3호로 이렇게 모집을 하시는 것들은 합법이니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 이렇게 벤처 투자 제도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지금 11월 달에 한번 12월 달에 한번 설명회도 했는데요. 네. 이제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게 원장님들이 의료 기자재 회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원장님이 자녀들한테 너 회사 설립해서 우리 업체 광고 구매 대행 인력 파견업을 해 이렇게 해서 자녀분들로 병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설립게 하고 네. 그 회사 운영비를 이제 원장님들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증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벤처 투자해 주셔서 자녀들은 이 돈으로 회사를 운영해서 내 소득 출처를 만들고 그렇네요. 경제활동으로 돈을 벌고 네. 원장님들은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를 거꾸로 벤처 투자한 걸로 소득공제를 받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네,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세상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물론 또 이렇게 벤처 투자를 실무로 진행하시다 보면 분명히 또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그럼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또 제가 대표님 모시는 이유가 그런 그럼요. 분들께 네.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니까 알아보시다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요즘에 전화 상담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우, 아니,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죄송해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이시죠? 그럼요, 네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쵸, 저희 고객분들 다 좋으시죠. 그럼요. 맞아요. 제 자존감을 굉장히 살려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벤처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